위기와 기회가 동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투자자는 공시가격이 내려가도 사실 상관이 없는 게, 제가 늘 KB시대가 있는 단지에 투자하라고 이거 뭐 칭찬해줘야 되나? 말도 못하게 내려간다. 153%에서 거의 100%로 내려간 거랑 똑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다리TV입니다. 오랜만에 영상 올리는 것 같습니다. 어제 공시지가 인상 관련된 기사가 나왔어요. 이러다 다 죽어. 아시죠? 오징어 게임에서 나온 명대사. 도시형 생활주택과 빌라 투자자들이 정말 다 죽게 생겼습니다. 왜냐면 이 사람들은 KB시세가 없는 곳에 투자한 분도 계시거든요. 빌라야 대부분 KB시세가 없죠. 도생도 있는 곳 있고 없는 곳 있고, 오피스텔은 차라리 KB시세가 많은 곳들이 있어요. 그런데 공시가격으로 그 주택 가격을 산정하는 그것 때문에 조금 힘들어졌습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기사에서 나온 건데, 서울의 공시가격이 대폭 하락했대요. 이런 식으로 송파 23%, 동대문 22%, 강남 15%라고 하는데, 이건 평균이죠. 전체 평균은 마이너스 17% 정도. 제가 송파를 직접 찍어보니까는 마이너스 24.5% 정도 나오더라고요. 굉장히 많이 내려간 것 같아요. 당연한 거긴 해요. 집값이 그만큼 많이 떨어졌으니까요. 그것도 반영을 한 거고, 보유세 부담도 줄이기 위해서 이제 반영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공시가랑 상관없이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80%로 올린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작년에 윤석열 정부가 되자마자 60%로 내렸는데, 세금의 그 수입이 없어지다 보니까 이걸 다시 80%로 올린다라는 게 있어요. 공시가격이 20%만큼 떨어졌으니까 20% 올리는 거에 대해서는 어차피 또이또이라서 상관은 없는데,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볼게요. 저는 일단 이거는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봐요. 원래 공시가격이라는 게 시세의 100%에 된다는 게 말이 안 되거든요. 이전 정부에서 이거를 100%에 가깝게 하겠다 해가지고 공시가격 현실화율이네 이러면서 엄청나게 높이 올려줬어요. 근데 이 공시가격이라는 게 여러 가지 연동이 되어 있거든요. 종부세도 그렇고 각종 건보료 같은 준조세에 관한 것들이 공시가격에 많이 연동이 되어 있어요. 너 재산 얼마야? 딱 꼭 집어 말하기 힘드니까 공시가격에 연동해가지고 네 재산을 파악했단 말이죠. 이거를 원래의 비율로 돌려놓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맞는 방향이기는 해요. 맞는 방향인데, 아파트 투자자 같은 경우는 24% 정도 내려갔어요. 16억 정도 하던 게 12억 정도? 요거는 진짜 가격이 내려갔잖아요. 이만큼. 마이너스 40%씩 막 찍혔으니까 사실 덜 내려갔죠. 어떻게 보면. 가격이 내려간 것을 반영한 거니까 사실은 그렇게 불만이 없을 것 같아요. 아파트 투자자들 안 그래도 지금 가격 내려가서 슬픈데, 종부세와 재산세가 확 내려가는 효과가 있어서 이분들한테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파트 투자자는 공시가격이 내려가도 사실 상관이 없는 게, 전세가율이 지금 50%도 안 되는 곳이 파다해요. 그리고 어차피 아파트는 KB시대라는 게 딱 있거든요. 거의 대부분 아파트가 KB시대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공시가격이 내려가도 내 주택가격이 내려간 거라고는 생각 안 해요. 그리고 전세 시세라는 게 있으니까, 전세는 어차피 KB시대를 반영해서 나가는 거니까 아무 영향이 없고, 오히려 아파트 투자자들은 세금이 줄어서 더 낫습니다. 오피스텔 투자자들은 어떨까요? 일단 오피스텔은요, 공동주택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국토부 발표와 상관이 없어요. 이거는 홈택스에서 조회를 할 수 있거든요. 홈택스의 오피스텔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조회하는 메뉴 가보시면 23년 1월 1일 정기 고시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면적에 비례해서 제곱미터당 5천만 원 해서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딱 나오거든요. 국세청장이 매년 1회 하는 거예요. 요거는 국세청장이 하는 거죠. 그 국토부랑 또 상관이 없어요. 공동주택 가격은요, 국토부 산하기관이 한국감정원에서 하는 겁니다. 11월 말 발표가 났고 이미 1월 1일 확정이 됐기 때문에 오피스텔은 오히려 영향이 없고, 공시가격도 그대로입니다. 공시가격도 탄탄히 받쳐주는데, 더더욱이 오피스텔은 아파트처럼 KB시대가 있는 단지들이 많아요. 제가 늘 KB시대가 있는 단지에 투자하라고 여러 번 강조를 드렸던 이유가, 대출을 받기가 더 쉽거든요. 매매 대출도 그런데 전세 대출 같은 거 받을 때에도 이런 게 훨씬 좋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KB시세가 없는 것만 노려서 투자를 해서 그 플러스 P 투자를 하시던 분들은 이제는 진짜 큰일 났죠. 왜냐면
무리해서 그렇게 플러스 P를 내게 되다 보면 KB 시세가 없어서 지금 같은 상황에서 대처가 힘들어집니다. 어찌됐건 오피스텔 투자자들은 뭐 그렇게 영향이 없다. 오히려 뭐 KB 시세가 있기 때문에 풍선 효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오늘 영상을 만든 거는 바로 이 빌라 투자자들 때문에 만든 겁니다. 저도 빌라를 가지고 있습니다. 송파구에 가지고 있는 빌라를 조회를 해봤더니 2억 가까운 금액에서 1억 8,300으로 내려갔더라고요. 한 8% 정도 내려갔어요. 그런데 실제 호가는 떨어진 건 아닌 것 같아요. 매물들을 보면 오히려 한 2, 3천, 10% 정도 올랐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마이너스 8%를 했어요. 이거 뭐 칭찬해줘야 되나? 안 그래도 지금 공시가 어떻게든 높일까 생각하고 있는데, 이걸 세금 깎아준다고 낮춘 건지, 아니면 뭐 일부러 낮춘 건지, 빌라방 때문에 낮춘 건지 모르겠는데, 문제는 전세 대출을 받을 때 이 빌라는요, 주택 가격을 공동주택 가격 공시가로 산정을 해요. 예를 들어서 지금 2억 가까이 되잖아요. 이거에 153%였는데 빌라방 때문에 그거를 140%로 축소를 시켜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된 거죠? 대출 한도도 실제로 축소가 된 거죠. 거기에다가 마이너스 8%. 이건 뭐 하자는 거예요, 도대체. 빌라를 깎아줄 거면은 공동주택 가격을 건들지 말든가, 공동주택 가격을 깎아줬으면은 이걸 다시 153%로 돌려놓든가. 정말 속 터지더라고요. 거기에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빌라왕 때문에 허그 지금 이제 재정 건정성까지 위태위태 하잖아요. 전세 대출 시에 주택 가격의 90% 안에 들어와야지만 대출을 8, 90% 해주겠다. 이게 1월 달부터 시행이 됐어요. 이게 90%를 초과해도 대출이 안 되는 건 아닌데 60%만 해줘요. 사실상 안 해주는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저는 여기고 있거든요. 정리를 좀 해드리면 공동주택 가격이 140%로 내려갔는데 거기에다가 8%까지 얹어서 10%까지 또 깎아내리면은 진짜 말도 못하게 내려간다. 153%에서 거의 100%로 내려간 거랑 똑같습니다. 실제로 한번 보실까요? 1년 전과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작년 이맘때는요, 대출 한도가 153%였어요. 근데 이게 126%로 줄어듭니다. 90% 곱하기 140%로 하다 보니까 이 126%가 그렇게 나온 거거든요. 공동주택 가격 140%로 낮추고 주택 가격 90%로 하다 보니까 126%죠. 거기에다가 마이너스 8% 하게 되면은 116%로 줄어들게 되는 거죠. 예전에는 2억짜리 공시지가 빌라가 3억 4백만 원이 전세대출 한도였다면 지금은 똑같은 최대 맥시멈으로 받을 수 있는 게 2억 3천만 원입니다. 이건 거의 역전세 그냥 나라고 그냥 방치하는 거랑 똑같아요. 미친 거예요. 이거는 절대 안 돼요. 이렇게 하면은. 빌라 투자자들 진짜 큰일 났습니다. 지금 가뜩이나 빌라왕 때문에 이슈가 큰데 오히려 정부에서 빌라 투자자들은 다 빌라왕이야. 빌라왕 되라! 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반전세나 월세로 이제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 빌라 투자자들, 갭 투자하신 분들, 이거 다 돈 없어요. 반전세. 대출도 안 되고 다 해놨고요. DSR 때문에 대출도 안 돼. 대출 받아서 내주면 모르겠는데, 풀어준 척 하지만 사실상 대출은 안 돼요. 임차인들도 큰일이에요. 남의 일 같지 않아요, 저는. 전세 보증금을 못 받을 분들이 앞으로 많아질 것 같습니다. 경매에 나갈 물건들도 많고요. 경매에 나오면 똑같은 이유로 대출이 안 되기 때문에 아마 유찰도 많이 되고 결국 임차인들의 피해로 고스란히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반전세나 월세로 가게 되면 앞으로 월세 가격이 인상될 게 눈에 정말 훤합니다. 오피스텔도 그랬잖아요. 전세를 못 가게 하니까 월세 가격이 15% 가까이 오르고 그랬습니다. 자, 이어서 도시형 생활주택 투자자 보겠습니다. 이분들은 기회가 공존해요. 위기와 기회가 동시에 있습니다. 왜냐면요, 도생 자체가 굉장히 저평가를 받고 있었거든요. 원룸 오피스텔이랑 똑같잖아요. 본질적인 건 원룸이잖아요. 근데 이것들이 자꾸 떨어지다 보니까는 월세 수익률이 말도 못하게 좋아지게 되는 거예요. 막 6%, 7%, 8%. 그런데 왜 못 사냐? 취득세 때문에. 취득세 때문에 못 샀는데, 1억 2,200만 원 하던 게 9,400만 원대로 내려갔어요. 이거 월세 투자하면은요, 수익률 말도 못해요. 대출 받아서 하면은 더 좋아져요. 이런 것들을 이제 살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런데
전세 투자를 하는 분들한테는 동시에 위기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싸게 사서 월세를 주면 되는데 KB시대가 없으면 어떻게 되죠? 빌라랑 똑같은 거예요. 도생으로 갭 투자를 하려면 이 공동주택 가격으로는 힘들어졌습니다. 반강제로 월세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거꾸로 KB시대가 있으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무갭 풀피 투자가 가능한 단지들이 아주 많이 보였습니다. 제 눈에는. 그래서 제가 어젯밤 잠을 못 잤어요. 새벽 3시에 잤는데 그 이유가 너무 좋은 단지들이 막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제 투자하고 싶어서 좀 찾아보느라고 좀 늦게 잤습니다. 그리고 찾아본 게 아까워서 온라인 특강도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요. 공시지가 1억 이하 도생 7개에서 8개 단지를 제가 골라봤어요. 80분간 진행되는 강의고 그것만 다루는 건 아니고 오피스텔, 허그 전세대출 걱정 많으시잖아요. 90%. 기존 투자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고 신규 투자자들은 이런 단지를 투자하면은 요거를 우회하면서 투자할 수 있다. 그런 내용들을 담아놨습니다. 4월 28일 날 이 공시가격이 확정이 되잖아요. 그 전에 빨리 여러분들이 계약을 하시고 빨리빨리 움직이셔야 됩니다. 판단을 빨리빨리 하셔야 돼요. 지금은 뭘 버리고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그 판단을 빨리 하셔야지 남들보다 먼저 앞서가서 단타도 칠 수 있는 겁니다. 오늘은 공시지가 인상 이러다 다 죽어 라는 내용으로 도생과 빌라의 그 위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온라인 강의도 많이 수강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사다리입니다. 오늘 공시지가가 발표가 났어요. 그런데 굉장히 충격적인 단지들이 많아서 도저히 이거를 제가 혼자 알고 있기만은 너무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우리 수강생 여러분들께 공시지가 1억 이하 도시형 생활주택이 더 늘어났어요. 그래서 바로 그 본론부터 바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공시지가 1억이 넘던 것들이 1억 이하로 바뀐 도생들, 즉 취득세 규제가 없는 도생들을 제가 골라서 7개를 뽑았습니다. 투자도 쉬운데 물건 자체도 괜찮은, 그리고 첫 번째로 추천드렸습니다. 진짜 말도 안 됩니다. 저 이거 너무 마음에 들어서 저도 매일 날 밝으면은 전화를 해보려고 합니다. 전세도 하나밖에 없고 빼기도 쉬울 것 같아요. 마침 또 경매에 진행 중인 물건이 있다 보니까 넣게 되었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쉽게도 1억을 살짝 넘은 금액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놀랍게도 8,800만원 안짝으로 들어갔어요. 이것도 제가 원래 작년부터 살라고 지켜보고 있던 건데 이번에 공시지가가 1억 이하로 내려오게 되었네요. 공시지가 1억 이하로 내려왔을 것 같아요. 한번 직접 확인을 해볼까요? 아, 얘는 9,500만원이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체크를 해볼 수 있네요. 아, 저도 요거 이제 사러 가야겠네요. 1강은 오늘 지금 한 내용이 1강이고 2강은 도시형 생활주택의 특징, 세금이라든가 법령, 대출, 틈새 이런 것들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3강에서는 오피스텔 전세대출 허그 규제 피해가는 방법, 기존 투자자 입장에서 한번 설명을 다시 드리고 앞으로 투자를 하실 분들이라면 요거에 또 맞춰서 투자를 하면 좋잖아요. 어떤 단지들이 좋은지 구체적으로 또 알려드립니다.